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Object Detection and Segment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제 검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객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파스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또 어떤 건 10개, 어떤 건 20개, 어떤 건 100개, 어떤 건 뭐 1000개 이렇게 이제 클래스의 숫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된 과제인데요. 보통 한 5개, 10개 뭐 이렇게 좀 짧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쉽게 말하면은 다시 트레이닝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제 굉장히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컨볼루셔널 에디터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할 거고요. 자,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하기를 하고, 자, 이번에서는 사실은 거의 이 슈퍼바이드 러닝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요 다음에 할 이제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함께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하나로 딱 자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가 만들어질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페서 리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자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한 게 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모든 예들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하나 주어지면 그 영상이 뭐냐 하는 걸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경 영상 같은 것이 뭐라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이걸 스카이라고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는 여기 트리, 산 이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고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기 어떤 일반적인 망이 있죠. 이거는 뭐 같습니까? 다 이미 알 텐데, 알렉스넷이죠. 우리가 알렉스넷을 사용해서 이제 컨볼루션 망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뭐 풀 커넥션까지 해가지고 자 4096개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2개를 이렇게 GPU 2개를 사용한다까지 여러분 기억나죠?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클래스를 몇 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1000을 할 거냐 또는 뭐 200이냐 또 100이냐 10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 커넥션 레이어가 결정적으로 클래스의 개수를 이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위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소프트맥스 소위 말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이와 같은 스코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스코어가 가장 큰 값으로서 확률적으로 이게 확률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포넨셜리 해가지고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이곳의 가장 큰 것으로서 이것을 클래시파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면, 자, 이제 우리가 또 그 밖에 많이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 비전 태스크라고 그랬죠. CV 태스크 중에서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면 아까 클래시파이어를 포함해서 이런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다루는 여기다 이제 뭐 트래킹까지 포함되면 트래킹은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3차원 템포럴 방향으로 이제 포함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장선이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뭐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정의는 어떤 주어진 영상에 주어진 그 이미지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나누는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객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떤 이것이 갖고 있는 속성,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의미적, 세멘틱이라는 게 이제 의미적, 유의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같은 것들끼리 나누는 그런 것이 되어서 그런 픽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개념으로 분할하고 우리가 소위 이 셀렉티브 서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계속 주변과 서치를 하면서 이거를 그 영역 구분해주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운딩 박스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여기까지 정확히 컴페티션에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다. 자, 이것에 이제 그 싱글 오브젝트의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멀티플 오브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아니고, 자, 이 가운데서 오브젝트를 디텍트한다 그러죠. 여기 이제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럼 클래시파이어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멀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건 뭔지 도구, 이게 도구가 지금 세 마리가 있는 거죠. 도구, 캣 이렇게 해서 객체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양이죠, 캣.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여기 약간 비슷비슷한 물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소파다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객체로 정의가 돼 있으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정의된 이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 형태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디텍션이라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그멘테이션처럼 이렇게 이 바운딩 박스보다는 그 안에 어떤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치면은 이제 그 바운딩 박스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바운딩 박스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 캣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맨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자, 다시 정의하면 label each pixel in the image with a category level. 카테고리에 레이블을 지정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것의 영역 픽셀이 모음이죠. 그러니까 모임. 이것을 sky.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여기가 tree. 여기에 cat. 그다음에 밑에가 grass. 이렇게 해서 레이블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 영상 보면, 자, 여기 이제 cow죠. 이렇게 두 마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카이. 여기 보면은 스카이하고 이 트리가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잘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잘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디퍼런시에이트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카우1, 카우2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픽셀에 의해서 그냥 한 픽셀이 확률적으로 뭐냐 하는 것만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객체 수가 몇 개로 나눌 거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미리 약간의 사전적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주고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따라서 각각 영역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2013년에 하이라키컬 피처를 사용해서 레이블링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패치를 통해서 이렇게 n by n 50 by 50 이렇게 됐으면 그것들에 대한 얘가 뭔지 확률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ow, 얘는 불행하게도 이게 이게 코가 보이지만 이 넓은 면적이 그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스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된다. 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는 방법은 very inefficient, 비효율적이다, 그죠? shared feature를 오버래핑 패치에 관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센터 픽셀을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는 개념인데, 한 픽셀을 주변에 있는 이런 패치를 다 사용해서 이 픽셀이 손지, 말인지, 그레스인지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엄청나겠죠.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것이 오버래핑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가 한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망을 이제 디자인을 다시 하는데요. 아주 bunch of convolutional layer to make predictions. 여기는 클래시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한 픽셀에 관해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컨볼루션 망만 쭉 씁니다. 그래서 3by HW, 그러니까 3by HW라는 화소, 그러니까 RGB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GB를 이제 3번 이게 3디메전널 해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망을 구성하고요. 자, 각각의 뎁스가 있겠죠. 뎁스. 이거 개념도죠. 개념도. 뎁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픽셀의 스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코어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 한 픽셀이 뭔지를 이제 의미하고 이제 컬러링 이렇게 붙인 레이블링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하는 문제점 이것이 이 면적 전체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이미지 레졸루션이라는 게 HW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컨버션 한다는 게 too expensive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성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다운 샘플링하고 업 샘플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이죠. 인풋과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뭐야? 그냥 프리딕션 한 픽셀에 대한 스코어 값들이 이제 3이면 3, 4면 4 이렇게 레이블링이 된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단순하게 다운 샘플링 한다는 거는 이제 쉽게 하면 뭐라는 겁니까? 풀링 하는 거예요. 풀링. 이제 줄여주는 거죠. 2x2를 갖다가 하나로 바꾸는, 그러니까 4픽셀을 하나의 피처로 바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로 세로를 반씩 줄이고 또 반 줄이고 하면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러면 이제 피처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업 샘플링 2배로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거를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업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데, 업 샘플링.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은 그냥 우리가 컨볼루션 된 데이터 피처를 이제 우리가 n by n으로 2x2 또는 3x3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맥스 풀링을 하거나 에버리지 풀링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럼 업 샘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죠. 한 샘플을 갖다가 2개 또는 한 샘플을 4개 이렇게 이제 픽셀을 넓히는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 자, 아무튼 우리 하는 목적은 이 전부 풀 컨볼루셔널 망으로 구성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다가 넓혔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라운드 트루스.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색칠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하고 얘가 만드는 픽셀의 값하고 스코어하고 비교해서 이 망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닝 결과를 이제 우리가 수렴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클래시파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링을 이제 언풀링이라는데, 또는 아빠는 업풀링이었죠. 업,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 업 샘플링 대신에 우리가 풀링의 반대인 언풀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이렇게 만약에 인풋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제 2배로 각각, 그러니까 한 픽셀당 2바이트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4개를 이렇게 다 배치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nearest neighbor. 예, 인접한 거를 다 가까운 걸 채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제로를 채우는.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기 bed of nails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권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bed에다가 이제 못을 꼽아놨는데 여러분들 그 마술사들이 이제 막 그 못을 꼽아놓고 막 걷잖아요. 그러면은 안 아프고 통증 안 느낀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에 이제 촘촘한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거의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도. 근데 그 처음 보기에 무서워서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이거를 타는 거죠. 이렇게 못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이런 개념이 이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것은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풀링할 때 맥스 풀링을 하죠. 맥스.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다가 이제 요 2바이에서 요 2바이의 가장 큰 값들만 이렇게 이제 빼내는데 문제는 이 맥스 풀링의 반대가 맥스 언풀링인데 맥스 언풀링. 예.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5, 6, 7, 8을 이렇게 맥스를 끄집어내는데 만약에 1, 2, 3, 4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얘들이 맥스인데 이게 위치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들은 0으로 해주는데 이 하나를 우리가 아까 bed of nails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사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remember which element was max 어떠한 그 맥스 값이 위치 정보를 갖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저장해 뒀다가 이제 수신단 이게 수신이라 그러면 수신단에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 거 알려준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언플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매칭으로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기서 다운플링, 여기서 맥스 플링 할 때 여기서부터 넘어와서 다시 올려줄 때 이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라면 유넷라죠. 유넷. U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넓히는 게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오토 엔코더 개념에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 다시 좀 이제 언슈퍼바이드 러닝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계산량이나 어떤 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제 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너블 업 샘플링,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한번 리콜 해보면, 생각해보면, 여기 인풋이 4x4인데, 3x3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 1에 패드 1을 가지고 했다. 자, 패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패드를 붙이는 거죠. 스트라이드는 하나씩 이동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쪽에 패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해서 패드를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3x3 이렇게 커널을 이용해서 여기 하나가 생기죠. 이게 하나가 이제 여기 전부 뭐 0으로 이제 패드 시킨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값에다가 3x3 필터하고 컨볼루션 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픽셀 이동해서 우리가 두 번째 픽셀 만들고 그러니까 뭐 세 번째 픽셀 하나니까 결국 4x4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거는 뭐야?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드가 1인 경우. 자,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어떻게 될까? 크기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보세요. 이렇게 먼저 패드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한 픽셀. 그 다음에 2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여기서 2픽셀 이동해서 하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6개 픽셀하고 패드하고 합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터가 이제 2픽셀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x4 오리지널 데이터가 2x2 피처로 변환이 되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컨볼루션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우리가
컨볼루션의 반대, 트랜스포스, 또는 우리가 디컨볼루션에 디컨볼루션. 네, 이거를 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네,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더 많이 디컨볼루션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이제 3x3을 하는데 스트라이드가 2, 패드가 2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게 2x2였죠. 이게 아까 이제 컨볼루션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4x4가 될지 또 뭐 몇 바이 몇이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건 역수기 때문에 당연히 4x4가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3x3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자, 여기 하나의 위치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뭘 결정해 줍니까? 여기에 있는, 요 패드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9개 픽셀을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 요 4개 픽셀만 결과적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 가로, 세로 2. 그러니까, 하나가 4개. 그 다음, 스트라이드 2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에 있는 한 픽셀의 값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여기 패드는 요거는 지워버릴 거니까 4픽셀이죠. 지금은 6개 픽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요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이 출력이 여기 있는 중간에 요 2픽셀에서는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아웃풋이 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결과가 두 번째 오퍼레이션하고 결국 합쳐서 결국 이제 서메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 패드 1 이렇게 될 경우에 2x2가 4x4가 만들어지죠. 만약 스트라이드 1에 패드 1이면 이제 이게 달라지죠.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이거 있었죠. 예. 스트라이드 1, 패드 1. 그럼 똑같았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1, 패드 1이면은, 아웃풋 4x4가 다시 인풋 4x4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되는, 같은 크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이제 있는 것이, 이제, 크기를 갖다가 넓히고 좁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드 2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컨볼루션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되고요. 자, 지금 방금 했죠. Stride gives ratio between movement in output, 인풋과 아웃풋의 움직임에 대한, 요 하나 픽셀이, 하나의 인풋이, 4개, 그러니까 포함해서 9개. 그러니까 우리가 9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9개. 단지 얘는 데이터가 쓸모가 없는 거고, 안 쓰는 것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제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다른 이름이 있죠. 디컨볼루션, 이게 bad를 계속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upconvolution. 그 다음에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 그 다음에 backward strided convolution. 자, fractionally, 그러니까 여기 겹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우리 stride 2를 줬는데, deconvolution, 즉 여기 transpose convolution에서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fractionally stride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원딕 젬플을 해서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2이고 필터가 3이에요. 필터가 3.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 필터 3개 요 이제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3개가 쪼르륵 나오겠죠. 하나가 3개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거 마치 하나가 9개 만든 것처럼 자, 원디메전널이니까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B가 입력이 되었을 때 또 3개에 의해서 하는데 겹쳐 있죠. 하나가. 겹치는 것은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가 이것이 이동하면서 결국 A, B가 결국 두 번 이렇게 시프트해서 만든 스트라이드 1이면은 이렇게 겹치겠죠.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 입력이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몇 개만 쓰면 돼요? 하나는 패드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것에 해서 need to crop 1 pixel from output to make output exactly 2배. 그러니까 이가
네 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거 없애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죠. 어쨌든 이 두 개는 이제 오버랩이 된다. 겹쳐서 썸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해서 1차원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원 생각하면은 이게 3이 뭐야? 3x3, 이게 9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2디비전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1x3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볼루션의 경우에 이것이 필터입니다. 커널 사이즈가 3. 그러니까 이게 커널이에요. 스트라이드 1. 그러니까 하나씩 시프트 됐죠. 0, x, y, z. 이렇게 시프트가 되면서 일반적인 데이터 A, B, C, D라는 것을 이제 이게 2x2인데 2x를 1x 이제 4x1로 바꾼 거죠. 그리고 패드를 시킨 거예요. 패드. 그래서 6개 양쪽에 패드 6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스라이드 1을 갖고 패딩이 된 것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게 A랑 만나는 게 YZ, AY, BZ. 그 다음에 요거 만나는 게 A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몇 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데이터가 2x2가 4개인데, 얘는 몇 개 만들었어요? 똑같이 4개 만들었죠. 스트라이드 1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그래서 4개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개 입력이 4개 출력으로 이렇게 패드가 2가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X, Y, Z 0이 훨씬 더 이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6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 가지고 그래서 출력이 입력 4개가 출력이 이제 8개,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에,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건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트랜스포즈. 이걸 갖다가 이것이 4x 6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스트라이드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XYZ를 컬럼과 로우를 바꿉니다. 그럼 이쪽이 6이 되고 4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를 ABCD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넓히는 거잖아요. 넓히니까 이게 2x2인데 2x2를 4x1로 바꾼 다음에 얘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6x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4개만 취하게 되면 여기 4개만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컨볼루션,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고 스트라이드 2가 될 경우가 이제 늘어나겠죠. 스트라이드 2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4개가 16개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스트라이드가 그러니까 2개로 늘어나면 자, 그래서 오버랩 시키면서 더해서 여기에서 이제 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스트라이드 2인 경우입니다. 이거 잡으세요. 자, 스트라이드 2인 경우에 자, 먼저 컨볼루션의 경우에 XYZ라는 3x 3 이제 커널 사이즈가 3인 건데 여기에 패드 하나씩 넣고요. ABCD 데이터는 지금 4x 1이죠. 4개가 있다는 거야. 4개. 자, 4개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개로 바뀌죠. 컨볼루션 하면 2로 바뀐다. 그죠? 컨볼루션 줄어드는 거죠. 4개가 둘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에 4개가 나왔는데, 스트라이드가 지금 2가 되면, 하나씩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컨볼루션 하면.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디컨볼루션, 즉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세요? 6을 바꿔줘요. 6 곱하기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입력이 2개 이게 2개요. 2x1이면 몇 개 만들어지냐면 6개 6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몇 개 만들어야 돼요? 4개가 만들어지면 되죠. 2의 2배 곱하기. 그러니까 4개 만들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4개만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4개만.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확대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막연했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두 개 되고 하나가 네 개 되고 이런 것들이 막연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필터만 주어지면 이 컨볼루션 개념처럼 디컨볼루션은 뭐예요? 예, 이거 갖다가 트랜스포즈 상태에서,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커널을, 이것에 갖고 있는 커널을 뒤집은 거죠.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자, 원래 데이터 출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피처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보면은 AX, AY, 이게 더해지죠. 오버랩 되면서 BY, BZ. 자, 여기서 두 배만 만들면 두 개만 취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이제 개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2x2, 이게 3x3 필터 커널에다가 입력 4x4를, 이제 인풋에 컨버전 시키면 몇 바 몇이 나옵니까? 슬라이드를 1이라고 가정하면, 2x2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배정이죠,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마스크 되니까, 여기서 한 픽셀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 이동했을 때,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x4가 2x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4픽셀이 2픽셀로, 원디멘셔널에서, 그죠? 아까 했었죠. 슬라이드 1의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매트릭스 형태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로 변화낸다. 이렇게 매트릭스 곱으로. 그럼 이거를 1차원으로 쭉 나열하고요. 그럼 X0부터 X15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이것들을 슬라이드 여기서 하나, 둘, 셋, 0. 패드. 이것이 16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띄면서 그리고 나머지 패드 시킵니다. 그러면은 4, 4, 4, 12에다가 16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매트릭스 첫 번째 로우하고 이 데이터를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픽셀의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 픽셀 슬라이드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럼 4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두 번째 로우하고 이 데이터를 곱하게 되면 두 번째 값. 이렇게 1차원으로, 이걸 갖다 2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Y0, Y1 하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두 개 로우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컨볼루션의 개념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구성한다는 얘기죠. 이 곱하기라는 컨볼루션 개념이 매트릭스 두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곱은, 이건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잖아요. 매트릭스 곱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내용대로 뒤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하죠. 이것이 4x 16인데 이것이 2차원을 1차원을 바꾼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지금 출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에서는. 그러니까 4x 1로 바뀌는 거죠.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트릭스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16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이걸 트랜스포즈 하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그럼 방금 했던 이쪽 컬럼이 이쪽, 그러니까 로우가 컬럼으로 쭉 바뀌죠.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자, Y0, Y1 아까 출력 나왔던 걸 4x를 곱하게 되면 16x 1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까 X0부터 X15까지를 아까 일반 컨볼루션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Y를 얻었는데 지금 반대로 4개짜리 데이터가 16개로 증가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픽셀이 그러니까 4개로 바뀌는 이런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개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위치에다가 이렇게 맥스 언플링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배씩 이렇게 커지는 이런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했죠? 이거는 일반적인 맥스 언플링 이런 거랑 이제 관계없이 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림이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 샘플링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다운 샘플링 한 이후에 다시 업 샘플링. 예, 여기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언플링. 스트라이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죠. 한 번, 또 그 다음에 두 번. 여기는 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죠. 언플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이 이렇게, 시멘틱, 시그멘테이션 이루어지는, 매 픽셀이 여기에 있는 피처로 바뀌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 이건 뭐, 이미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망이 있으면, 이 망이, 우선 이것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의 위치 정보잖아요. 박스 스코어, X, Y, WH. 여기에서, 중심점, X, Y. 그 다음에 W, H. 요것에 여기 담겨져 있는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바운딩 박스로 해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벡터 4096까지는 똑같은데 이걸 두 개로 클래스를 나눌 때는 이 클래스의 스코어로, 그 다음에 박스로 할 때는 박스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Y 점 중심점하고 WH가 있으면, 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학습시켜서 이것이 정확히 나오는지를 계속 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리그레션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코렉트한 값이 주어지고요. 코렉트한 박스가 주어집니다. 이 값하고 여기서 계산되는 이 풀 커넥션 측에서 나오는 결과 측 값하고 비교해서 엘트로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 코어하고, 이게 캐시잖아요. 캣이라는 게 캐시라고 나왔을 때 캐시 아닐 경우에 그것의 스코어가 이제 이 소프트맥스 로스라고 그래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썸메이션에서 멀티태스크 로스로,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합쳐서 우리가 로스를 썸메이션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뒤에 이제 RCNN이라고 이제 리전 CNN 이 나올 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히 이해하면 되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지금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이곳에 이 이것은 프리트레인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프리트레인이라는 게 뭡니까? 프리트레인은. 자, 내가 이 태스크가 이제 이것이 이제 1000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만약 고양이, 개, 또 뭐 소 이렇게 3개만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스코어가 이게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죠. 4056까지는 똑같은데 3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소프트맥스 로스를 줄이도록 이 풀 커넥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소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픽스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트로스도 마찬가지고, 요것은 이제 각각의 각 오브젝트마다, 검출된 오브젝트마다 엘트로스를 정해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코렉트한 박스 위치하고 비교해서 만들어주는 이렇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여기서 용어가 잘 봐두세요. 트랜스퍼 러닝이라, 트랜스퍼 러닝. 자, 이렇게 프리트레인 된 앞에 있는 이 처음 몇 개 망은, 처음 몇 개 망이 아니라 거의 다죠.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로 설계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미지넷이니까 1000개 클래스를 나누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망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스칼 VOC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 VOC라는 어떤 컴피티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20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스코어를 요거만 바꾸도록.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학습이 빨리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것에서도 이 트랜스포 러닝 방법상 여기서 초단을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단을. 요 초단의 요 망을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알렉스넷인데 여기 사실은 VGG 망을 많이 쓰고요. 그냥 프리트레인 망이, VGG 망이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VGG 망, V16망, 특히 19망이 아니고 16망에다가 초단을 트레인 시키거나, 트랜스포 러닝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말한 대로 어떤 이 뒷부분을 프리트레인 하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대충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요 부분부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간은 제가 뭐 60분, 70분 강의로 보통 하나 올릴 테니까, 뭐 대충 중간 브레이크 하든지 의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멀티에서 요거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딥러닝에 미치는 임팩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에 디컨볼루션 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위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불과 50%보다 한참 아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죠. 사실은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특히 파스칼 VOC. 파스칼 VOC가 이제 이때 나왔거든요. 사실은 20개 클래스 나누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넷이 나오기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연히 딥넷을 안 썼으니까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딥넷을 쓰면서부터, 그러니까 딥넷을 하면 좀 전에 있던 것처럼 뭐였어요? 트랜스포 러닝 같은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우리가 나왔던 거를 활용하는 거. 자, 그래서 역시 급격하게 80%까지 이렇게 에큐러시가 늘어나는, 프리시전이 늘어나는 이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리그레션 하는 얘기죠. 리그레션 위치.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디 위치하느냐.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이거는 하나 있을 때는 하나의 객체만 하면 되는데 얘는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출되는 모든 객체마다 요곳에 이제 위치,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위치하는 중심값, 그 다음에 WH 값을 이용해서 다 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컨버션 망이 만약에 도구가 이렇게 클래스가 되었다 그러면 그 도구 하나만, 그러니까 이 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이 개수만큼 필요하겠죠. 그것이 지금 RCN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더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블랙 바운딩 박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은 얘기죠. 똑같은 형태의 객체 오리일지라도 이걸 다 별도로 다 10마리 20마리짜리 망이 다 동작돼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는 different number of output 당연하죠. 4개 이건 4 곱하기 3 뭐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 개수만큼 오버랩도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3마리가 1마리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방법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어디 위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거죠. 박스, 바운딩 박스 하나 같은 걸 적당히 어떤 뭐 이게 앵커 박스라고도 하는데 내가 정한 그 윗 박스를 이용해서 얘를 쭉 이동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캣 또는 독에 해당되는 것들이 과연 검출되는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판단할 경우 얘는 뭐에 가까우냐면 백그라운드에 가까운 거죠. 그 백그라운드는 다시 말하면은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객체를 정의된 것들이 있어요. 미리 내가 객체라고 정의될 도구, 캣, 뭐 마우스, 뭐 어떤 뭐 베드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백그라운드인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에 어플라이어 CNN many different crops of image CNN이 이 각 크롭을 오브젝트 또는 백그라운드로 클래시파이 한다. 그죠? 이렇게 크롭 시켜. 크롭 한다는 게 뭐 잘라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이것의 크기는 정해질 수도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리전 프로포절이라 그러는데 리전 프로포절에서 생기는 크기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도구가, 있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면 있다고 판단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리그레이션 해야 되죠. X, Y, W, H. 네 개를 리그레이션 하면 됩니다. 이동하면서 겹쳤어요. 예, 뒤에 도구죠. 얘는 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그런 것의 문제점이 뭐예요? Apply to huge number of location scales. Very computationally expensive. 자, 그래서, 요것에, 이제, 요것의 리전 프로포저를 그냥,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값이 조그말 수도 있고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딱, 이론은 참 쉬운데, 컴퓨터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전부 휴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익스포넨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리 너무 비싸요. 많이. 시간이.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윈도우 개념이. 자, 그래서 그런 것에 약간의 그 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find blob image regions that are likely to contain object.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포함할 것 같은 리전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이걸 우리가 뭐냐면 리전 프로포저리라 그럽니다. relatively fast to learn, selective search. selective search라는 거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 전체 영역을 이렇게 유사한 것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면서 머지해 가면서 이게 그림이 좀 있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논문들을 한번 보세요. 네, Selective Search라는 2014년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꽃들, 그 다음에 크게 뭐, 여기에 있는, 이거는 캣인가요? 캣, 도그, 그 다음에 꽃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요것들은, 이 오브젝트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셀렉트 서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수천에 1000개 정도 이렇게 리전 프로포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 아까 망에 집어넣는 거야. 아까 망이 있었잖아. 이거죠. 자, 우리가 R 리전 CNN이 뭐냐면, 자,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거를 셀렉트 서치해서 이렇게 ROI 영역을 리전 프로포저 2kg 정도, 그러니까 2000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보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내가 찾는, 요게 말도 그렇고, 어쨌든 얘가 자기 나름대로 셀렉트 서치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한 것을, 이제 여기서 좀, 연산을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가 와프라고 그러죠. 와프라는 거는 뭐예요? X, Y를 똑같이 이렇게 딱 줄이는 거죠. 찌그러뜨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긴 것들을 전부 이렇게 N/N으로 와핑된 다음에 얘를 갖다가 CNN망에다가 통과시킵니다. CNN망을 통과시켜서 얘가 우리가 찾는 클래스가 맞는지, 그 클래스가 맞으면 리전을 리그레이션 시켜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곳에 ROI를 찾고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인데 리전 프로포절 대신에 처음에는 RCNN에서는 걸식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 논문이에요. 자, 이 각각을 와핑 시킵니다. 와핑은 크기를 일정하게 뭐 128 x 128 또는 뭐 이게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에 디펜던트 하겠죠. 그러면 이곳에 절반 정도면은 한 5분의 1 정도 자, 어떤 크기로 줄인 다음에 이것의 각각을, 여기 특징이에요. 컴브망을 각각을 구성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컴브망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VGG다.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포절이 뭐 1000개가 있다 그랬잖아. 1000개를 다 돌리는 거야, 이렇게. 물론 시리얼하게 돌릴 수도 있죠.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학습시킵니다. 각각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SVM 클래스가 있냐 아니냐 판단하는 그러니까 20개면 20개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바운딩 박스 이것이 만약에 클래스면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시켜서 위치를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닌 거는 여기서 이제 not 오브젝트 아닌 거는 이거 안 돌겠죠. 그럼 이건 버려집니다. 예, 컴분해서 SVM 해봤더니 이게 클래스랑 전혀 맞지가 않아.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백그라운드인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라운드 트루스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드는 거죠. 예, 사람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것에 바운딩 박스 이외의 것들이 겹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일부가 있으면 애매하잖아. 이것이 오브젝트하고 넌 오브젝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몇 퍼센트를 정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중에 10% 이상이면 자, 오브젝트로 보고 보통 50%를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 논문에서 하는데 30% 이하면은 넌 오브젝트야. 걔는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제 넌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백그라운드인가. 그런 걔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 각각 학습시키기 때문에 이곳에 이거 망을 좀 학습시킵니다. 자, 차례대 올라갔죠? 리니어 리그레션 for bounding box offsets. 바운딩 박스시 얼만큼 이렇게 이동하느냐 좌우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RCN에서 먼저 어떤 방법하냐면 CNN 모델을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우선 트레이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곳에 있는 요것을 컨볼루션과 풀링 뭐 그냥 이름 쓴 거예요. 컨볼망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넷이라는 1000개 클래스니까 1000개 클래스 코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망을 학습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실은 뭐야? 프리 트레인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VGG를 할 거냐, 알렉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프리 트레인 된 거를 갖다 쓰면 돼요. 여기에 있는 망들이 웨이트 값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좀 20개 클래스와 원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도 엄연하게 이제 클래스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클래스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니까 제대로 됐는지를. 그래서 백그라운드 21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1000개 클래스를 21개로 바꾸는 거야. 그래 21개 클래스 스코어를 내고요. 자, 로스가 나오겠죠. 그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만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이건 고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앞부분 몇 개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망에 건드리고 싶을 때 요거 가지고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잘 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라스트 풀 커넥션 레이어를 이제 리무브 하고요. 자, 이거를 더 낮은 지금 말한 대로 21개의 레이어를 갖는 그런 FCC망을 가지고 해서 이거 갖다가 파인 튜닝 한다. 파인 튠 더 모델 using 파스칼 VOC. 그죠? 파스칼 VOC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것을 한다. 그죠? 트레인 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tract future. 자, 이거는 우리가 리전 프로포잘 고 이제 넘어. 1번, 2번은 요 뒤에를 다시 재수정한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부터는 이제 내가 한 프로포잘 그 위치, 오브젝트. 요것에 이제 크롭이 되고, 뭐 좀 작게 이렇게 해도 크기는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럼 요것이 이제 오토바이시클인데 오토바이시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망을 집어넣어서 이거 트레인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VM for each class, SVM을 위해서 각 클래스의 SVM을 트레인, 그러니까 요 마지막 망, 요곳에 여기죠, 이렇게 요 망, 이 두 개 망을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이제 요 스푸드맥스 스코어를 만들어줄 망이고 얘는 그걸 구분해 주도록 이렇게 연결된 망이니까 웨이트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크롭된 이미지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모터바이크로 포지티브 맞는 거죠. 그러나 모터바이크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잘려진 거라든지 옆모습 애매한 거라든지 이게 바이시클인 경우에 이거 다 넌 샘플이죠.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아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SVM을 하는 중에 우리가 가능성을 두는 거야. 얘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도 얘는 모토로 둘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르 캐스케이드도 이제 똑같은 방법인데, 하르 캐스케이드 우리가 보통 SVM이 뭡니까? 두 개로 나눈 거잖아. 긴 거 아닌 거.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것들의 영상이 제대로 나중에 테스트 될 때 구분되도록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터바이크라는 것을 나중에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된 샘플하고 네거티브 샘플을 각각 구해서 입력 집어넣고 그것이 0과 1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SVM은 두 개씩 나누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서 클래스를 구분해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바이시클 자전거죠. 이 두 개만 바이시클이잖아요. 아까 그림 똑같아요. 얘 두 개는 포지티브 바이시클, 얘는 네거티브 바이시클. 이런 것들은 같은 이미지들에도 바이시클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출력에 판단하고자 할 때는 입력에 넣어서 그의 웨이트 코에피션트를 학습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이 우리가 각 클래스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파스칼은 21개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클래스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뭐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른데, 보통 예를 들면 도로상에 있는 비클을 구분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버스, 또 뭐가 있어요? 트럭, 다음에 승용차, 다음에 그 대형 고속버스, 그다음에 바이시클, 이렇게 한 10개 안에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의 각각에 대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샘플을 다 구해서 그것들을 트레인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거를 트레인 시켜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테스트는 똑같이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는 스코어에 따라서 이것이 뭐냐, 위치가 어디냐 리그레스 시키면 되고요. 자, 문제점. 자, RCNN이 처음에 나온 건데 2014년 논문으로서 그러니까 RCNN이 리전, 우리가 CNN인데 처음에 그렇게 안 써 있었어요. 처음에는 Rich Feature Hierarchies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Object Detection Segmentation이잖아요. 그거를 위한 하이어라키, Rich Feature Hierarchy. 그래서 이걸 나중 사람들이 RCNN이라 이렇게 딱 붙였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2014년은 우리가 이제 그 레스넷이 나온 해죠. 레스넷이 나온 해인가요? VGG가 나온 해인가요? 네. 아무튼 그때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점 볼까요? Ad hoc Training Objective. 자, Fine Tune Network with Softmax Classifier.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Train Post Hoc Linear SVM. Post HOC Linear SVM.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마지막 SVM 클래시파이어를 하라는 얘기고, Post Hoc Bounding Mass Regression. 이것도 하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애독 방법과 함께 트레이닝이 이 GPU 한 개를 썼을 경우에 84시간이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GPU니까 사실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 한 8년, 7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을 똑같은 하면 지금은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 스페이스도 꽤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라는 게 테스트 또는 디텍션이죠. 또 47초나 걸려, 한 장에. 이미지가 한 장에 VGG16을 이용했어요. 이게 컴브가 VG16을 했었을 경우에, 굉장히, 이게 좀 그 다음에 나왔어요. 2015년에. 그 다음에 SPP 넷에 의해서 픽스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SPP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자꾸 그 SP망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고쳐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트레이닝도 엄청난 시간 걸리고 47초나 하기 때문에 응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RCNN은 그냥 레퍼런스일 뿐이죠. 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Fast RCN을 2015년 1년 후에 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걸식이라는 사람이 제안했어요. 자, 자기가 해놓고 이건 아니다 만든 거죠. 그리고 이름도 Fast RCNN 이렇게 간단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RCNN이 알려진 거죠.
자, RCNN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패스트 RCN은 뭐냐면 인풋 이미지를 지금 여기 컴브망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컴브망을 씁니다. 아까는 먼저 리전 프로포자를 해서 셀렉티브 서치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ROI를 해가지고 컴브망을 별도로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컴브망에서 피처들을 가지고 이거 갖다가 ROI를 이렇게 각각 피처망 도메인에서 피처망 출력망에서 이걸 해줍니다. 마지막에 FCN이 없는 거죠, 현재.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ROI 풀링이라 해서 이것이 풀링은 WAP의 개념이에요. WAP이라는 거는 인풋 리전 프로포자를 해서 줄인 거잖아요. WAP으로. 똑같이 ROI 망 요 자체도 피처 도메인에서 풀링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그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FCS,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클래스의 경우에는 리니어 플러스 소프트맥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은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걸 학습시킵니다.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컴브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예요? 한 이미지에서 프로포잘을 없애고 컨버전 레이어를 공유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더 RCNN보다 더 빨라져요. 근데 ROI 풀링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인데, 자, 이거를 설명하면, 자, 예를 들면은 영상이 3x 640, 480 오리지널 영상이에요. 자, 얘를 이제 CNN 시켰어요. 그럼 크기가 바뀌었죠. 필터 개수. 그 다음에 크기가 피처 그러니까 20x15로 가정하면, 자, 이거를 512 곱하기 18x8로 바꿀 수 있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이거를 그 7x7로 변환해 줍니다. 20x15를 7x7로. 그러면은 X축으로 20이 7로 바뀌려면 3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버티컬 방향으로는 2픽셀당 하나씩 줄어들게 약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생기는 거죠. 7x7 크기의 512개 필터에 대한 각 필터에 나타나는 피처들이 이렇게 7x7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풀 커넥션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자, VG망이 있어요. 이렇게 쭉 16개. 초단부터 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FC 4056 이렇게 4개를 쓰고서 마지막 FC 1000을 쓰는 건데, 여기 나오는 값, 마지막 요 값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왔다. 요 값들이 크기가 이제 바뀌겠죠. 뭐 40x 20 또는 뭐 60x 뭐 80 이렇게 100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얘를 전부 어떻게 만들었냐면 7x7 크기로 바꿔요. 이건 렉탱귤라인데 그림이 그랬어요. 렉탱귤라 크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21x14 영상이 가로가 크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3으로 플린시키고요. 세로는 2로 플린시켜요. 스트라이드를 이제 3x2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3개를 하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x7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링은 맥스 플링이에요. 그러니까 3x2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6개 픽셀 중에 맥스 값으로 플린시키는 거죠. 요 코에피션트들이 7개가 생기는 거죠. 모두 49개 코에피션트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35, 40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세로가 길죠. 그럼에도 크기는 똑같아요. 뭐 꼭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 타당성은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실험을 해봤겠죠. 이게 그러니까 7x7이냐, 뭐 9x9냐, 5x5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플링이라 그래, 플링.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풋 이미지를 이제 트레이닝 단계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서 이쪽이 뭐예요? 여기에는 ROI 풀링된 7x7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소위 오브젝트냐 아니냐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오브젝트면 어떤 클래스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소프트맥스 스코어, 그다음 리니어에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로그로스 값, 로그로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위 크로스 엔트로피, 로그 엔트로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스무스 에란 로스예요. 그래서 스무스하다는 말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멀티태스크란 말이에요. 아까 멀티태스크 얘기했죠.
예, 두 개를 각각 하는데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중간에 합친 양의 웨이트가 있겠죠. 람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 이 웨이트 다 웨이트잖아. 웨이트를 전부 밑으로 이렇게 리그레이션 시켜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take an input and set a bounding box. 예, generate convolutional feature map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바운드 박스에서 ROI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벡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라. 7x7을. 7이라는 것은 실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라고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웃풋에서 두 개의 인포메이션, K 플러스 1 클래스 레이블. 아까 1은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K라는 클래스, 20개, 파스칼의 경우엔, 그 다음에 1, 백그라운드에서 21개가 레이블이 이제 각각의 이제 소위 로스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요거죠. 로그 로스. 예. 여기서 P라는 거는 뭐냐면, predicted class score고요. 그 다음에 U라는 거는 true, 이제, ground truth class score예요. 예. 요거는 간단하게 뭐 20이면 이제 뭐 8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로그 로스 스코어를 갖다가 이제 우리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운드 박스 로케이션, 로케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V라는 거는 predicted box coordinate. 여기에는 지금 X, Y, WH 4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벡터 값이니까. 그 다음에 true box coordinate. 여기 U라는 게 true니까, true box coordinate 2개를, 이렇게 전부, X, Y, WH 간에서, 여기 4개 각각의 값을 가지고,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자, 2개 디퍼런스를 각각 썸메이션 하는데 제곱이 되고, x가 작을 경우에, 이 값이 비교적 작을 때는 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요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 함수를 만약에 여러분 그려라 그러면, 아이고, 잘 안 그려지네. x에 대해서 1, 마이너스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요건 이제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뭡니까? 마이너스 0.5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자, 그럼 2차 함수인데, 요 분이, 요 함수가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스무스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에 로스 함수를 쓰고, 라무다라는 값인데, 요 라무다는, U가 1보다 클 때, U라는 게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클래스의 경우에, 요거를 백그라운드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로케이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로케이션을 없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라무다를 뭐 보통 라무다 이걸 논문에 보면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의 로스 함수하고 이것의 로스 함수를 로케이션 로스 함수를 토탈 로스를 할 때 이거는 실험적으로 라무다를 바꾸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fast RCNN을 다 정리하면 컨브망이 이렇게 있으면 컨브망을 통해서 ROI 영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ROI 풀링 레이어를 여러 개 쭉을 컨브망은 이제 이거 갖다가 프로포저를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래서 풀링해서 얘를 하나는 소프트맥스 FC 바운딩 박스 FC에서 이 FC망을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ROI 풀링 레이어 이후에 FC, 지금 컨브망 뒤에 있는 거죠. 요게 좀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죠,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풀링 레이어 했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직선으로 갖춘 다음에 시리즈, 그러니까 직렬로. 그 마지막 망이 이제 이것이 이제 K 클래스로 나눈 거니까. 요 두 개가 소프트맥스 망하고 리그레션 망하고 두 개라 이렇게 각각 패럴리. 여기 스코어하고 여기 스코어를 아까 말한 대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컨브망이 이렇게 각각이 리그레션 이쪽에서는 이쪽이 무슨 망입니까? 클래스, 클래스죠. 클래스. 이쪽 망은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L2 로스나 L1 로스. 아까 이 로스는 사실은 논문에서는
스무스 로스를 했어. 스무스 로스. L1과 L2는 L1도 아니고. X, Y, W, H 각각을 전부 해서 전부 토탈 썸메이션 했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자, RCNN은 아까 얘기했는데 84시간이었는데 얘는 9.5. 그래서 약 8배, 9배 정도 빨라졌고요. 테스트 타임도 47초에서 0.3초. 자, 스피드업이 당연히 빨라졌죠. 그 다음에 프리시전도 별로 안 떨어져요. 프리시전이 떨어져야지 사실은, 이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VGG 16을 통해서 파스칼로 우리가 리트레이닝해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만든 망인데, 이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죽었죠. 자, 그래서 그쯤에 이제 그 SPP 넷이라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걸식이라는 게 RCNN이고 또 패스 RCNN이 중간에 껴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1년 사이 거의 같은 해 연구됐다는 얘기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이밍이 3분의 1 줄였고 더 줄였죠. 그러니까 SPP가 제목이 뭐냐면 스페셜 피라미드 필링. 스페셜 피라미드 필링. 자,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서 이제 페스터까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좀 진행하고 자료를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 타임 보면요. RCNN은 요게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인클루딩하고 익스클루딩 할 때 별 차이가 없어요. 2초. 그 다음에 SPP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얘죠. 패스트 경우에는 2.3에서 0.3.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런타임은 리전 프로포저를 할 경우가 훨씬 길다. 2초라는 게 짧아 보이지만 사실 긴 겁니다. 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리전 프로포저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훨씬 패스트의 경우에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전 프로포저라는 게 사실은 그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라 보면 됩니다. 뭐 약간의 이제 그 애큐러시 문제가 있겠죠. 정확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거의 같은 해에 이제 렌이라는 페스터 RCN은 물론 이 페스터로 쓴 거 보면 페스트 RCN은 본 거죠. 그 이제 거의 유사한 시점에 리얼 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다시 살렸습니다. 자, 빨리 정리하면요. 자, 페스터의 경우에는 CNN이 있고요. 여기에 피처 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피처 맵을 이용해서 아까는 RO의 풀링만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걸 이용해 리전 프로포절 망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를 쓰는데 얘는 뭐예요? 클래스냐 아니냐, 오브젝트가 기냐 아니냐 판단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리전 프로포절에서 오브젝트냐 아니냐만 이렇게 나눈다는 게 하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요 리전에. 그 다음에 파이널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20개, 21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그레션하고 이걸 같이 이용해서 두 개를 이제 오브젝트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주는. 자, 이렇게 하면 패스트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실은 패스트하고 패스터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네, 요게 지금 요거죠. 요거랑 비교하는 거 8.5초. 자, 정성적으로 요거 때문에 더 빨라진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그 논문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제가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패스트 RCNN은 K의 앵커 박스를 만듭니다. 요것이 이제 피처 맵이에요. 이 피처 맵은 뭐 크기가 이제 크겠죠. 크기가 지금 요게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요게 리전 프로포절 요 위치 여기서 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리전 요거면 되고 요게 아니고 여기에 요 리전 프로포절을 시켜주는 망을 말하는 겁니다. 리전 프로포절에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리존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요것을 피처 맵의 값을 가져와서 여기 위치가 뭐 10바이 10도 좋고 뭐 50바이 뭐 100도 좋고 이렇게 나왔다 가정합니다. 그럼 얘를 앵커 박스라고 해서 여기 중심에
위치를 두는, 그러니까 요것의 크기가, 요것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크기에서 요거 가로 세롭이 1대2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가로를 2대1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모두 논문에서는 K를 9.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8, 256, 510 이렇게 3개 했어요. 이것 곱하기, 곱하기, 1대1, 1대2, 2대1.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컨베니언스 하면 이제 9개가 나오잖아. 339. 요 크기를 가지고 얘를 256 뎁스를 갖는 뎁스를 갖는 컨버전 망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 앵커를 가지고 각각의 앵커에 있는 거를 전부 각각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리그레이션 얘기인데, 자, 이 그림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을 두 개를 정했는데 컨버전을 3x3 컨버전. 지금 요것이 지금 128바이 128짜리 하고 256, 512 3개에다가 1대2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3x3 컨버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256개 필터. 그 다음에 VGG망을 썼을 경우에는 512개. ZF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렉스망 다음에 나온 거죠. 2013년.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256 뎁스를 갖는 것을 한번 해주고, 얘를 원바이원 컨버전 시켜줘요. 컨버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픽셀에 대한 이것이 클래스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가 나옵니다. 클래스냐 아니냐 스코어. 그래서 여기 있는 스코어가 지금 여기 있는 9개 크기별로 에다가 2개씩. 자, 이거 오브젝트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코어가. 그래서 9개, 18개의 값을 요게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버전을 똑같이 하고 그것이 XYWH라는 위치, 요거, 리그레션 X, Y, W, H. 그래서 9개. 프로포잘, 앵커 개수에서 모두 4936개, 출력을, 바운딩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포절을 해주는 것이 요 값입니다. 4K, K는 앵커 4589, 그 다음에 이거는 2 곱하기 9, 18개, 36개. 이렇게 만들어준 요 리그레션 시켜주는 것을 이제 해주는 거야. 요렇게 요것이 리전 프로포절 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2개 로스. 그러니까 이 2개의 웨이트를 바꿔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정해 주고요. 망을. 얘도 마찬가지. 이건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건 뭐 아까 똑같은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페스터 RCNN의 테스트 타임이 이게 트레이닝 타임인가요? RCNN 49초. 49초 맞죠? 네, 테스트 타임이. 그 다음에 패스트 RCN은 2.3초. 그 다음에 패스트 RCN은 0.2초. 네. 자, 아까 리전 프로포저를 이제 썼을 경우, 그러니까 익스클루딩 했을 때보다 더 뭐 좋아졌죠. 그리고 2.3. 요게 개선돼. 10분의 1로. 자, 패스트 할 경우에 개선됐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타임은 여기 안 나왔는데요. 이걸 학습시키는데 이거 학습시키는 데는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많이 걸릴 겁니다. 요게 8.75씩 이거보다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논문에 아마 찾아보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타임이 좋아진다. 그래서 패스터가 되는 거죠. 사실은 트레이닝은 우리가 엔코더라는 것은 한번 해놓는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재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트레이닝 타임보다 테스트 타임이 빠른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자, 컴페어하면 테스트 타임이 0.2초, 2.3초와 그래서 에버리지 프리시전도 줄지가 않습니다.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도 줄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디텍션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YOLO. 예, YOLO. SST. 자, 이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계속해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분리시켜서 별도 자료로 다시 만들었으니까, 또 다음 보기를 하고요. 자, 아까 처음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인스턴 세그멘테이션은 여기서 말한 이제 RCNN 또는 뭐, 패스트 RCNN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건 바운딩 박스가 필요한 반면에 얘는 뭐예요? 예, 이러한 어떤 리전이 필요한 거죠. 예, 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값을, 세 개를 영역을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해주는 논문이 2017년에 그 허라는 사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히죠, 히.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인데 허라고 읽는데요. 이 사람이 뭘 만든 사람이죠? 레스넷 만든 사람이잖아, 레스넷. 레스넷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스크 RCNN이라는 걸 했어요. 자, 근데 요점 얘기하면, 이거 자세한 알고리즘 설명은 여기 자리에도 안 나눴는데, 얘는 RCNN, 패스트 RCNN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패스트 RCNN은 리존의 위치를 리그레션 시키는 것인데, 얘는 리그레션이 아니고, 얘는 얼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CNN 통해서 얼라인. 리존을 얼라인. 픽셀당으로 얼라인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냐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20, 박스, 20. 이렇게,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얼라인 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레딕션 되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각각 픽셀 단위로, 여기에는 각각 픽셀 단위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스크를 하나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스크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직선인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치 값들이 이렇게 조밀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더라도 여기 있는 값들 이렇게 앵커 박스로 나누잖아. 앵커 박스라든지 뭐 리전 프로포잘 크기에 따라서 ROI 풀링 시켜서 만들든지, 자, 그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매스크 시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각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시그멘테이션처럼 우리가 풀 서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잘 되면 그 안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개선된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크 RCNN하고 일반적인 RCNN, 패스트 RCNN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자, 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직접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의 기초적 개요, 뭐 간단한 알고리즘들은 좀 설명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직접 GitHub에서 다운 받아서 돌려보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강의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